이륜호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저희가 그 2주의 KBL 룸앤 팩트 때문에 사실 저희 KBL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아이디어 나눴던 게 그거잖아요. 이정현과 이건희는 언제부터 사이가 나빴을까? 그렇죠. 저희끼리 이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논의가 됐던 그렇죠. 뭐 이런 거라든가.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런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이륜호구 선정. 올 시즌 KBL 퍼스트 팀, 세컨드 팀, 서드 팀. 그러니까 KBL 현재 이제 수상 관련해서 시상식이라고 해야겠죠. 네. 시상식에서는 베스트 5 단 한 팀만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네. 저희는 서드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렇죠. 네, 깊게 파고들어 보겠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렇죠. 네. 그게 또 저희 이리동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각자 뽑아왔습니다. 퍼스트 팀, 세컨드 팀, 서드 팀 각자 뽑아왔는데 제가 뽑은 퍼스트 팀 구든자 허훈. 아, 그쵸. MVP인데. 예. 그리고 김정민은 들어가야 되고 성교창 들어가야 되고 저는 최고의 외국인 선수 라렌. 라렌. 제 마음속 최고의 외국인 선수는 라렌입니다. 라렌이다. 네. 예. 그리고 저는 SK의 에이스 김선영. 요렇게 5명 꼽아봤습니다. 아, 저랑 선수 한 명이 다릅니다. 일단 저는 허훈, 성교창, 김정규, 라렌 동일합니다. 사실 저는 그 최우수 외국 선수 MVP에 관련해서 할 얘기였는데 자미로니 선수가 받았잖아요. 저는 네.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라렌 선수가 최고의 선수였지만 네. 그 팀 성적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네. 원희 선수가 받은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견이 전혀 없는 입장인데 네. 근데 요 퍼스트, 세컨드, 서드 요거 꼽을 때는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기량만으로 얘기하고 MVP는 원이라고 해놓고 퍼스트 팀을 라렌이라고 하면 배신이지. 네. 아니 뭐 그동안 그렇잖아요.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네. MVP면 퍼스트 팀은 내줘야죠. 이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뭐요? 남자의 마음은 갈대. 네. 갈대가 같습니다. 저 원이 버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은 있어요. 뭐냐면 MVP는 기본적으로 팀 성적 되게 중요하죠. 아, 그럼요. 네. 개인 능력도 중요해요. 팀 성적 굉장히 중요한데 자밀 원희가 속한 SK는 1위. 라렌이 속한 LG는 6강도 못 갔단 말이에요. 그쵸, 이제 9위였죠. 그런 면에서 캐디 라렌이 사실은 그 부분에서 받기는 좀 쉽지가 않다. 뭐 이분도 동의를 해요. 근데 저는 또 그게 뭐냐면 KBL이 사실 MVP가 2명이에요. 국내 선수 하나, 해외 선수 하나, 그 외국인 선수 하나.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이걸 팀 성적으로 해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 성적으로 해서 줘야 되는 건지. 한 명이면 저는 딱 그거거든요. 어떤 건 5대5 짜장반 짬뽕반 개인 기량 반, 팀 성적 반. 딱 정확한 비율로. 아니면 개인 성적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으면은 저는 한 7대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나눠서 줄 수 있을 텐데 요게 살짝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KD 라렌이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좀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진 않는다. 동의하진 않는다. 네, 동의하진 않는다. 뭐 그 부분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그래서 사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예, 그리고 뭐 라렌은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김정규, 허훈, 성교창 이 3명은 구등자. 네,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MVP 투표에서 표를 받은 3명, 국내 선수 MVP 투표에서 3명이기도 하고요. 한 명이 다릅니다. 저는 이게 그러면은 좀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K의 에이스는 누구인가 현 시점에서. 그렇죠. 네, 저는 최준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준용을 퍼스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준용 사실 문경 감독이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사실상 가드다. 최준용 우리 팀 내 역할은. 그래서 저는 허웅, 최준용, 송교창, 김정규, 캐디 라렌 이렇게 퍼스트를 꼽았는데 자, 그럼 그 이야기 좀 저희 할 수 있겠네요. 네. SK 에이스 여전히 김선영이다. 김선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넘어왔다. 최준용으로. 아직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올 시즌만 놓고 보면 아니다. 넘어갈 수 있는데 올 시즌만 놓고 보면 아니다. 여전히 김선영이다. 그럼 언젠가 넘어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렇죠. 농팬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걸요. 그렇죠. 최준용 쪽으로 서서히 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2개의 심장은 김선영과 최준용이다. 우리는 2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SK의 2개의 심장은 김선영과 최준용이다. 그렇죠. 네. 2개의 방광, 2개의 심장. 사실 이게 최준용 선수의 성장도 분명히 요인이지만 저는 김선영 선수가 지난 시즌에 조금 퍼포먼스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한창 잘할 때보다 그게 또 이제 최준용 선수를 퍼스트에 대신 넣은 요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경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있었고 최준용 선수의 존재감이 좀 더 컸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 경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SK의 강점은 포워드진.
물론 거기 최준영 선수가 있죠. 근데 최준영 선수 외에도 몇몇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안영준이라든지 안영준도 있고요. 물론 이제 부상 때문에 뭐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있지만 포워드진은 굉장히 두텁다고요. 예. 그 속에서 최준영이 포워드진의 에이스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경기를 갖다 풀어나갈 때 그 SK가 포워드 농구를 하느냐? 사실은 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김선영의 속공이 바탕이 된,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바탕이 된 농구를 하거든요. 근데 김선영의 백업이 사실은 최성환 선수인데, 물론 최성환 선수 좋죠. 근데 김선영 선수가 빠지게 되면 이 자리는 비게 돼요. 근데 김선영 선수가 그 자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갖다 지키면서 SK가 1위를 갖다 차지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김선영 선수의 아직까지의 어떤 팀 내 비중은 최준영 선수보다는 좀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상태. 그렇죠. 김선영은 그 정도 존재다. 와, 좋습니다. 아닌가요? 아, 그래도 맞긴 맞죠. 예, 김선영 말고 이 가드진은 사실은 예, 진짜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도 저희가 룸 에펙트 촬영할 때 또 저 가드 보강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인정. 하지만 저는 최준영의 바통이 약간 넘어왔다. 특히 3점 장착하면서 그리고 트랜지션 얘기하셨지만 김선영의 트랜지션 게임과 최준용의 트랜지션 게임은 조금 달라요, 결이. 네, 그러니까 다르죠. 팀 내에서 배정하는 역할이 다르죠. 김성현은 사실상 수비 성공 이후 원맨 속공을 그렇죠. 어떤 메인으로 삼고 최준용은 약간 특이한데 보통 속공을 이끄는 가드는 이제 중앙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양쪽 윙을 봐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준용은 사이드 라인을 따라서 볼을 몰면서 속공을 이끌어 주거든요.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부분에서 SK에서 역할을 분명히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트랜지션 게임에서도 최준용의 역할은 꽤 크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뭐 사실 의견 차이니까 뭐 충분히 뭐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다. 뭐 최준용이 받아도 괜찮다. 단 최준용은 포워드다. 가드로 좀 그렇다. 포워드다 아직은. 포워드다. 포워드에는 송교창이 있다. 그쵸. 넘을 수가 없다. 아직은. 그럼 송교창, 최준용 누가 더 잘하는가? 이거는 또 송교창이라고. 송교창 올 시즌은 송교창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개인 기량만 놓고 보면 송교창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지만 MVP 받아도 문제없는 시즌이었다고 봐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게다가 4번 빅맨이 부족한 상황에서 4번 자리까지 메우면서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거는 송교창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거 진짜 인정받았나고요. 왜냐면 체력적으로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뭐 세컨드 팀 얘기도 계속 갈까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 이동환 기자 먼저. 저는 그 이제 아까 이동환 기자가 언급한 김선영을 세컨드 팀에 넣었고요. 그리고 KCC의 대들보 이정현. 올 시즌 조금 이제 부침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했다. 이 선수의 클래스는. 그리고 이 선수를 조금 고민했어요. 하지만 넣기로 했습니다. 문성곤 넣었고요. 그리고 함지훈. 그리고 오노아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최준용의 세컨드 팀. 그 이정현 동의합니다. 그렇죠. 이정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뛰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 퍼포먼스가 올라갔으면 MVP급이지. 이 친구. 그렇죠. 떨어져서 세컨드.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자밀원이 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는 김낙현 김낙현 3번, 4번 그러니까 요 자리 포드 하나가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를 하나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외국인 선수 중에 이제 제일 좋았던 선수 누구냐면 제가 볼 때는 닉 미네라스가 마지막으로 세컨드 팀입니다. 뭐 이제 외국 선수 2명 넣는다고 하자면 저도 닉 미네라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서드 팀까지 짤 때 외국 선수 1명 기준으로 짜서 이제 미네라스가 빠지긴 했는데 자유로운 사고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퍼스트 팀, 세컨드 팀, 서드 팀 뭐 역대 사실 KBL이 퍼스트 팀, 세컨드 팀, 서드 팀 이렇게 나누진 않는데 우리 이르농구는 나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르농구에서는 어떤 그 자유로운 사고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너무 틀에 박히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자유로운 사고보다 국내 선수들을 사랑하는 마음, 한국 농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이게 꼰대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국내 팬들이 항상 그랬던 거. 외국 선수를 인정하라. 그렇죠.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왕이면 국내 선수를 한 명이라도 더 언급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었습니다. 꼰대인가요? 꼰대라 부르세요. 젊은 꼰대 맞아요, 저. 대놓고 얘기하니까 말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언급을 했고 문성곤
김나현이 여기 들어가는 거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세컨드에 넣긴 했는데 저는 들어갈만 하다. 근데 저는 좀 아쉬웠다. 전 서드 팀에 있거든요. 아 문성원. 네. 예, 그러니까 세컨드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예, 세컨드 정도는 아니다. 근데 김낙현 선수 제가 세컨드 팀에 넣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서드에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양동근 선수를 바꿨습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김낙현은 그럼 서드도 안 된다? 포드다. 네. 아까 김낙현이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뤄냈고 진짜 눈에 띄는 공격력 보여준 건 맞는데 그 전자랜드가 사실 시즌 막판에 좀 추락을 했잖아요. 네. 저는 여기에 어떤 김낙현과 강상재 좀 기복 있는 모습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기복 있긴 하지만 김낙현이 초반에 임팩트가 워낙 컸잖아요. 김낙현 초반에 임팩트는 허웅급이었는데? 허웅급이었다? 김낙현 1, 2라운드가 허웅급이었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초반에 몇몇 경기는 그런 네. 경기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아니 진짜 조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사실 김낙현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세컨드든 서드든 들어가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평가에 따라서. 근데 다만 저는 좀 그 기복이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결국엔 뺐다. 기복이 좀 있긴 했죠. 근데 저는 경기 출전 수나 어떤 득점에 있어가지고는 세컨드 팀 분명히 들어갈 만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함지훈 선수를 넣었네요. 저는 이 함지훈이 그러니까 올 시즌 모비스가 사실 진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상도 많고 트레이드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함지훈이 되게 버팀목이 되어줬다고 그래도 생각을 해요. 이 선수의 게임 운영, 빅맨으로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함지훈보다 나은 빅맨이 몇 명인가? 국내 현 시점에서도 김정규. 그러니까 김정규 저 그래서 퍼스트에 넣었잖아요. 이승현. 근데 이승현은 좀 올 시즌 퍼포먼스가 기대에 못 미쳤다. 김준일 제가 다른 팀에 넣었습니다. 오세근. 오세근 뭐 몇 경기 못 뛰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마시고 진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함준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뭐 함준 선수는 항상 그 정도 해가지고 저는 항상 그 정도는 하는데 올 시즌에는 팀 성적도 그렇고 이 함준 선수의 축전 시간도 그렇고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하다가 저는 탈락을 시켰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함준 선수가 뭐 압도적으로 뭐 어떤 경기를 이끌고 이런 타입은 또 아니니까요. 뭐 인정을 하고. 자, 서드 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양동근, 허웅, 문성곤, 김준일, 오누아쿠. 좋습니다. 저는 양동근, 허웅 똑같네요. 백코트. 그리고 양홍석, 김준일, 자밀원이. 근데 이제 결국 여기서 제가 예상하기로 이동욱 기자가 문제 제기를 할 부분이 양홍석이 서드팀에 들어갈 정도인가? 올 시즌 퍼포먼스 봤을 때. 네, 어떻게 그렇죠? 알았죠?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자, 다 이제 깨고 있어요. 지금 몇 달 되니까. 하도 많이 싸우니까 우리가. 하도 많이 싸우니까. 근데 이게 제가 하면서 사실은 양홍 선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또 올 시즌 퍼포먼스가 양홍 선수는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최준영을 가드에 넣으면서 꼬여버렸죠. 꼬였어요. 그러면서 김낙현은 밀려버리고 양홍석이 대신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홍 선수가 퍼포먼스가 좀 올 시즌 실망스럽긴 했지만은 젊은 포워드들 기량 좋은 포워드 중에 양홍석보다 위에 놓을 만한 선수가 몇 명 없더라고요. 막상. 사실 포워드 중에 양홍석 선수만큼 평균 득점을 많이 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많지는 않고 정말 위험 때 송교창, 최준영 뭐 이 정도가 사실은 대세고 그 다음은 양홍석을 넣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이제 문성곤 선수를 지금 이제 많이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 5 수비 오그레도 들어갔고 뭐 공수를 이제 겸장했다 그러는데 사실 공격이 좀 약하거든요, 이 문성곤 선수가. 근데 이제 수비에 대한 어떤 그런 임팩트 그리고 KGC가 그런 문성곤 선수의 활동력을 통한 어떤 그 성적의 상승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성곤 선수를 올 시즌 높이 평가를 하긴 하는데 근데 반면에 양홍석 선수는 사실 초반에 부침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서동철 감독한테 야단도 많이 먹고. 근데 실제적인 데이터를 보면 양홍석 선수가 문성곤 선수한테 그렇게 뒤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선수가 그러면 수비를 갖다가 못하느냐. 수비가 최근에 이제 약점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 팀 내 비중을 이렇게 보면 양홍석 선수의 어떤 리바운드 이런 부분이 없다면 KT는 골밑이 그렇게 강화되지 못하고 그리고 KT가 6강 경쟁에서 사실은 좀 쉽지는 않다. 그게 양홍석 선수가 올 시즌 다소 부진했지만 여전히 양홍석 어떤 효과는 있다. 뭐 저도 이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뭐 양동근 선수는 은퇴 시즌까지 서드팀. 근데 이 선수를 저는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경기 많이 뛰었죠. 그쵸. 그다음에 출전 시간이 살짝 부족하긴 한데 뭐 득점 좋죠. 네, 두 자릿수 또 했죠. 네. 그다음에 스틸 좋죠. 리바운드 괜찮죠. 어시스트 좋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넣어야 돼요. 3점까지 많이 넣었어요 이번 시즌에. 네, 그러니까요. 게다가 클러치 능력 뭐 이런 부분까지 보면 모비스가 항상 올 시즌에 승부처에서 좀 힘들 때 양동근 선수의 석점 또는 미드 점퍼 이런 걸로 이제 공격의 어떤 그 옵션을 갖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양동근 선수보다 나은 가드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진짜. 진짜. 그래서 사실 이번 은퇴가 더 아쉽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고, 진짜 끝까지 한 자리 하고 가신다. 그러니까. 양동근이랑. 사실 박지훈, 천기범 이런 선수들도 괜찮긴 했는데, 양동근 선수에 비하면 볼륨이나 스텝 볼륨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럼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 김준일을 저희가 공통적으로 꼽았는데, 네. 김준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시즌? 최근에 루키가 바스켓에서 그 허운 선수와 같이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10개 구단 그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허운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김준일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누가 에이스냐 그랬을 때 김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의미의 해석은 뭐냐면 김준일을 중심으로 팀을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위력적이다. 저는 동의하거든요. 근데 김준일 선수가 왜 그러냐면 그 공격력만 놓고 보면 사실 이승현 선수보다 나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 선수의 문제는 이제 부상 인저리 프론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내실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올 시즌에 잘 메웠어요. 수비도 많이 괜찮아졌고, 게다가 삼성이 그 외국인 선수 빅맨이 없는 그런 농구를 처음엔 하지 않았습니까? 닉 미네라스, 그렇죠. 그다음에 제임스 텔러 있고, 이랬을 때 이걸 막아준 선수가 김준일이었고, 그런 점에서 데이터 그리고 전술적인 어떤 그 활용도 그다음에 기량 이런 부분에서는 김준일 선수는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올 시즌에 김준일에 대해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농구 좋아하는 뭐 젊은 기자들한테 뭐 어제 그냥 비유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KBL 판에 마크 가솔 보는 것 같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김준일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수비력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 그렇죠. 선수가 예, 그러니까 수비력이 뛰어난 선수로 생각 안 했고 기동성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예, 요령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올 시즌 김준일은 말씀하셨지만 닉 미네라스가 있었고 센터 없는 농구를 하는 상황에서 김준일 선수가 국내 센터로서 버텨주는데 수비력이 저는 사실 좀 놀라울 정도로 기대 이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포지셔닝이라든지,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로테이션 수비상 자리를 잡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 자리를 잡는 타이밍, 그 타이밍 한 끗만 늦어도 파울로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라든지 버텨주는 수비, 뭐 허운 선수 또 힘이 좋다는 이야기도 해줬었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엄청나게 긴 팔과 점프력으로 막 날아다니면서 붕붕 날아다니면서 수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적절한 로테이션 수비와 타이밍, 어떤 판단력으로 팀 수비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 마크 가솔이다. 마크 준일이다. 김준일은. 예,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좀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수비적인 측면 평가에서 예, 서브팀을 넣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기 쉽지 않지만 마크 준일이다. 예. 마크 준일. 예. 허웅 선수는 좀 어떻게 보세요? 허웅.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를 서드에 넣을 때 가장 걸렸던 건 경기 수가 좀 부상 때문에 적었다는 그렇죠, 건데. 적었죠. 예. 근데 그냥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다고 뭐 엄청 적은 것도 아니었어요. 예, 뭐 부상 감안해도 어느 정도 띄워줄 만큼 뛰었던 것 같고, 슈터로서 솔직히 허웅보다 나은 선수 진짜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KBL에. 지금 상황에서 리그 최고의 스파럽 슈터는 허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허웅 선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좋은 게,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DB가 사실은 이제 메인 가드가 김태술이 있었고, 그러니까 리딩 가드가요. 김태술이 있다가 두경민이었다가 뭐 김현호였다가, 근데 허웅이 그 역할을 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1번 자리에서 어떤 그 배급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2대 공격, 그리고 1번 가드가 왔을 때 2번 자리에서 자신이 볼 없는 오프 더 볼 움직임을 좋게 가져가면서 적중률 높은 석점을 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런 카멜레온 같은 그런 이제 포지션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해내면서 DB를 이끌었던 거, 그리고 수비 같은 경우에도 활동력이 뭐 좋은 편이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DB가 외곽 수비 어떤 그 초반에는 좀 부상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후반 가면 갈수록 두경민 왔을 때부터 해서 굉장히 좀
수비 자체도 좀 탄탄했었거든요, DB가. 그런 거에 어떤 핵심 중에 한 명이었다. 호응이. 그렇기 때문에 호응은 서드 팀은 무난히 들어갈 만하다. 그렇죠. 예. 그 저는 이제 허웅 복귀하고 두경민 전역하고 이때 이제 DB가 또 4라운드 전승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DB는 그러니까 KBL은 사실은 이 존 디펜스를 얼마나 또 이제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경기를 운영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리그인데 그렇죠. DB 상대로는 어떤 팀이 어떤 수비를 가져와도 어떤 좋은 수비를 가져도 사실 거의 잘 통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두경민 호응이 그냥 때려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보면 두경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복이 호응에 비하면 살짝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무리한 슛을 쏘기도 하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상범 감독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개의치는 않는데 반면에 두경민이 그렇게 했을 때 3점 슛의 평균을 가지고 오는 선수가 호응. 그러니까 호응은 정말 좀 위력적인 게 그 볼 없을 때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워낙 이제 골밑이 좋은 그런 DB이기 때문에 주기만 하면 꽂는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상대 팀도 되게 힘들어하고. 예. 올해 이제 저희가 퍼스트, 세컨드, 서드 선정할 때 거론이 되지 못했지만은 뭐 방금 언급된 두경민이라든지 그리고 부상으로 거의 뛰지 못해도 오세근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시즌에 같이 전역한 전성현 이런 선수들은 출전 경기 수가 많아지는 다음 시즌에는 여기 또 이제 충분히 후보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아 두경민은 출전 경기 수만 주어졌다면 퍼스트 팀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MVP급 선수니까. 오세근도 마찬가지고 그 급이고. 그렇죠. 네, 전성현 선수는 좀 더 봐야겠지만 뭐 세컨드나 서드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을 지닌 슈터고.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결과론이고 기본적으로는 출전 시간을 좀 채워줘야 된다. 그렇죠. 출전 경기 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다음 시즌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올 시즌에 많이 못 뛰었던 선수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음 시즌에 많이 뛴다면은 되게 선정하기 어려운 어떤 시즌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기대감이랄까요? 그러길 바래요, 사실은. 되게 더 치열하고 뎁스가 두터운 리그가 되길 바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뭐 오리온이 사실 이대성이 폭발적인 모를 한다. 이대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정현이 부활을 한다. 이정현이 펄스 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승현 선수도 가능하고. 그렇죠. 장재석이 모비스에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캐치를 냈다. 그러면 서드 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되게 다음 시즌 벌써 선정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L 핫이슈 1위농구 선정, 올 시즌 KBL 펄스 팀, 세컨드 팀, 서드 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지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1위농구가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